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감도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가장 가깝거나 가장 먼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즉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쌍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쌍이 되는 가까운 어떤 낱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아주 거리가 먼 것들을 골라내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래태 교육학 그 단원별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가 적어도 한 1000문제 이상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좀 많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을 좀 엄선을 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좀 그 해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풀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을 푸는데, 교육과정 문제를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챕터 1이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 문제가 정말 앞으로도 기출될 가능성이 있고 정말 좋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좋을 거야 라는 것들을 골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거 잘 보세요.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어차피 문제 이렇게 보면은 박스에 5개 정도가 들어있고, 자, 요렇게 1, 2, 3, 4번 요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물론 처음부터 읽어보는 게 좋긴 좋아요. 제일 먼저 자신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옳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옳은 것. 자, 모두 고르라고 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 어떤 경우는 옳은 것들로만 모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함정이. 그런데 모두 골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설사 하나를 놓치게 되면 그거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 보면 자,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 나선형 교육 과정,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조직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자,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가 꼭 챙겨줘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지식의 구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교육 과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자, 여러분들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교육 과정이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지식의 구조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기본적인 틀,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핵심 개념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침 같은 게. 그 중에서 3차 교육과정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가만히 보면 기억은 맞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번이 기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죠. 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말 나왔죠. 여러분들 잠재라는 거는 자, 어딘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 잠수함처럼 어딘가에 깔아앉아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 학교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학교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곳이 학교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학습이 되는 경우가, 원래는 의도된 어떤 학습을 하죠. 원래 학교라는 곳은 의도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모든 경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험이라는 건 우리 학교가 어떠한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경험을 시켜서 배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은 모든 경험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사실 여기는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경험은 경험인데 모든 경험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경험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학교에 아까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든 또 지금처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든 간에 모든 교육 과정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교육 과정이 있어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우게 돼라고 하면서 모든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부 교육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경험을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요 문장은. 자,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건 다 틀린 겁니다. 여기 니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고 여기 니은 들어갔죠? 틀리게 되죠. 자, 이거는 그래서 답을 뭐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2번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디귿도 맞다는 얘기죠. 읽어봐야겠죠.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나선이라는 건 선 모양 자체가 이렇게 점점 커지듯이 이렇게 달팽이의 어떤 그 모양처럼 점점 커져나가요. 이렇게 나선이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나선형 교육과정은 학문에 공통된 내용이 있대. 공통된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된 내용이라는 건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뭐 조선시대의 어떤 뭐 이런저런 내용을 배웠어. 이런 내용을 배웠으면 고등학교 1학년 돼서도 그런 내용을 또 배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계속성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학습 경험 조직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국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해요. 이게 계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을 수준을 달리해서라고 해요. 수준을 달리한다는 말이 나오죠. 수준을 달리한다는 건 처음에는 이런 수준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수준 점점 커지고 있잖아. 요게 나선형 교육과정이거든. 그래서 어찌됐건 얘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건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에 어떤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국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하는 건 맞는데 수준이 달라지죠. 요거를 우리가 계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계열성. 우리가 조직을 할 때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것도 맞아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조직해서 교육과정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나선형 교육과정 이렇게 학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짜여줬다 이런 얘기죠. 물론 원래 교과라든가 이런 거 다 당연히 있는 건데 조금 중심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경험을 많이 시키는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우리나라의 2차 교육과정이 주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있죠? 여기 교과 중심. 요게 1차 교육과정이에요. 요 1차 교육과정에서 교과를 중심으로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교과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맞죠? 항상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전임 정권의 어떤 그 잘못된 점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나오죠. 잘하고 있으면 사실 나올 만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의 부족한 점이라든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주로 1차 때 교육 과정의 특성이기 때문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1차 때의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성, 계열성, 학습 경험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여기 조금 전에 있잖아요. 이런 내용. 어떤 내용을 중학교 때도 가르쳐 줬으면 고등학교 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조금 수준을 달리하는 거를 계속성이라고 통합성이라는 거는 다른 교과들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서로 횡적으로 한번 조직해 보는 어떤 이런 원리를 우리가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학습 경험을 조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장 유명했던 타일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쪽에 물론 이쪽의 개랑 이쪽의 개는 한자는 다른 개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게 연결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연이어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개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1번에서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참 좋은 문제라서 앞으로도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념.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들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뭐냐면은 배제라는 내용. 이런 단어 꼭 별표시 해놓고 꼭 잊으시면 안 돼. 배제. 배제라는 건 뭐야? 우리 여기 어떤 게 있었는데 너는 빼! 하고 싹 빼버린 거야. 이걸 배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중요한 사람 나오죠. 아이즈너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이름도 꼭 좀 익혀둡시다. 아이즈너. 이 사람도 우리가 꼭 좀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의도적으로 뭔가 배제된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의도적으로 왜 배제를 했을까? 좀 그러네요.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모양이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음악 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음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왜 클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유럽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작곡했던 그 멋진 음악들, 베토벤이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어떤 뭐 진짜 뭐 외국의 아주 그냥 팝송 뭐 아주 대단한 가수야. 근데 그런 가수들의 어떤 생애라든가 음악적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건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인데 배제를 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잠재적이라는 말, 아까 잠재적이라는 건 어떤 경험을 분명히 학생이 학습을 했는데 뭔가 어딘가에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걸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잠재적 교육과정이고, 묵시라는 거는 뭔가 글쎄 뭐 우리가 암묵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그 인정해 주는 거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 과정은 사실 잘 쓰이지 않는 용어예요. 이런 거는 재개념이다. 이런 거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돼라는 게 이게 재개념주의예요. 예전에 좀 획일성을 갖고 봤다면은 조금 더 구체성을 봐야 되고, 공급자 중심으로 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습자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 20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그 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영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 널 뭐라고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영교육과정이라는 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여기 이 말과 가장 밀접한 말이잖아요. 보면 배제를 시켰다라는 거죠. 배제됐다는 거는 분명히 왜 이런 거 있어요. 필요한 내용인데 왜 배제했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학교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야지 왜 이런 것까지 가르쳐? 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도 배제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과서라든가 교육과정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70년대, 80년대가 약간 그 반공을 국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따르는 걸 좀 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교육과정에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영교육과정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영교육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시야를 굉장히 넓히는데 큰 노력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실제 영교육과정을 가시적으로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요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마 핫 이슈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0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NULL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하나도 제로라는 얘기죠. 일종의 보면 0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해서 뭐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여러 각도로 물어봐요. 요번 2021년에도 이 문제가 또 등장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문장을 다른 것들을 등장을 하면서 이게 어떤 교육과정의 시각이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자, 예전에 이제 오지선다 있을 때 여기였는데 잘 보시면은 학교와 예를 들어서 답은 1번이기 때문에 잠깐 틀린 것들만 보겠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간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맞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격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학교가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게 따라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보면 자,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빠져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영교육과정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과정,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든 교육과정은 이렇게 계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계획이라는 거. 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자, 학생들이 배웠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의도라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뭔가 교육의 내용을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는데 의도는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배려심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배려심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길러주기 위해서 뭔가 수업을 했을 거야, 선생님들은. 그런데 학생들은 의외로 배려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 뭐 공격성이라든가 비협조성이라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보면 뭔가 어딘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배웠구나. 즉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의도나 계획이라는 거 좀 중요한 겁니다. 의도나 계획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게 돼. 계획성이 있고 의도성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식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교육과정이래, 영. 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없다라는 게 뭘까라고 했더니 여기도 지금 의도라는 말이 나왔지만 여기도 지금 의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보면. 자,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배웠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학생들이 뭔가 배웠어 라고 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려운 배제시켰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배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영교육과정의 관점으로 가져가면 가장 좋다라는 거지. 자, 왜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가 가르치기 어려웠던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걸 배제시키고 교육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영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여기도 의도 여기도 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건 배제라는 말로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찾아내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은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영교육과정 널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이런 문제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도 보면 의도라는 말이 또 나와요.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를 하지 않았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뭔가 배웠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죠?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보면. 자,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실제로 가르친 교육과정, 실제로 가르쳤다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교육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교육과정대로 했다는 얘기도 한편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게 있지만 이거를 교사가 재구성을 해서 실제로 가르친 거 이런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장이죠. 교사가 교실에서 실제로 가르친 게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교육과정에 있는 걸 가르칠 수도 있고 교육과정에 없는 걸 가르칠 수도 있겠어. 어찌됐건 간에 가르쳤다는 거는 현장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것도 이런 말이 맞긴 맞는 거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른 말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연교육과정 나오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자,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배제를 시켰어. 왜 배제시켰을까? 그거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영교육과정에 대한 이 영자는 뭔가 쉽게 얘기해서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교육과정의 어떤 유형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답은 이건데, 자,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예를 들어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럼 이런 거야. 교육적 가치가 있다. 교육적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이거야. 왜 그런 거 있죠? 비판적 사고력 이런 거 필요하잖아.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능력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 비판적인 거는 민주시민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에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만약에 국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70년대, 80년대처럼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야.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야. 전체주의 국가야. 뭐 진짜 심지어서 지도자 하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인데 국민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시민을 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이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는 하지만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조금 애매해. 학생들이 만약에 정부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뭔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배제시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교육과정이다라고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런 겁니다. 자, 공적인 문서 속에 기술되어 있는 교육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이제 이것도 공식적 교육과정이 맞아요. 우리 원래 교육과정은 법령 문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고시를 하는 거야, 고시. 그래서 교육과정 고시라는 표현을 써요, 고시. 고시라는 건 널리 국민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거지, 법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 이런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기 때문에 학교는 가급적이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학교 계획을 또 짜서 열심히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건데 영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보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영교육과정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단어가 요 단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들어갔다 해도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100% 이런 단어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정도만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하고 나 딱 봤더니 뭐 실제적, 잠재적, 영, 뭐 요런 단어들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 눈에 딱 보셔 보면 어떻게 찾아내는가? 아까 전에 제가 찾는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자,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어. 비판적 사고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 수업에서 빠져 있다는 걸 그냥 좋게 얘기하면 빠져 있지만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0으로 가져가야 돼. 그쵸? 0 교육과정. 그럼 일단 이쪽에는 답이 틀린 거잖아, 보면. 자, 그럼 위에 보시면 교사가 계획을 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대. 그렇구나.
계획하지도 않았대. 계획을 안 했겠지. 학생들에게 공격성이라는 걸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래는 배려심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계획하거나 의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불구하고 여기도 불구하고네.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든 거지 뭐.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 뭐 이런 건 중요한. 여기에 뭔가 영향을 미쳤대. 미치면 안 되는데 왜 계획을 안 했잖아. 계획이라는 것도 없었고 의식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보면. 교육 실천과 환경 및 그 결과를 의미한다. 이건 뭐 말이 너무 어려운 건데 계획이 없었다는 거야. 계획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친구들을 때리는 거야. 그건 학습이 됐다는 거거든. 공격성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자꾸 다른 친구들을 따돌리고 막 이래. 그런 것들을 학교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고. 교사가 계획을 했냐고. 안 했지. 의식을 하지 않았지. 당연히 따돌림은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따돌림이 생겼단 말이야.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겼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라고 하죠. 잠재. 어딘가에 교육과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실제라는 거는, 그쵸? 실제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대로 만약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것도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은 있는데 교사가 뭔가 재구성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거 있잖아요.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 교육과정이다. 뭐, 요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랑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꼭 좀 챙겨 두셔야 되죠. 앞으로도 이런 문제 자주 등장할 겁니다. 2021년에도 이 영교육과정 개념 묻는 문제가 자꾸 등장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여기 보면 뭐 교육 실천과 환경 및 그 결과 이렇게 어려운 말 나왔잖아. 하지만 어려운 말 나왔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뭔가가 배운 거야. 배웠는데 계획이나 의식 없어도 뭔가 학생들이 뭔가 배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잠재적이다. 뭔가 숨어있는 교육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나번 같은 경우는 왜 빠졌을까? 왜 배제했을까? 이거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념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의 어떤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점을 내도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여기도 보면 교육과정 개념을 또 물어보는 문제죠. 이렇게 나왔죠. 이게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1년에. 여기도 보면 공식적이다, 뭐 잠재적이다, 영이다, 의도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쫙 보시면은 자, 만약 우리가 학교의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결과나 그 결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학교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결과는 의도되고 계획된 결과가 있죠.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 있잖아요. 뭐 자주적인 뭐 사람, 뭐 창의적인 사람. 원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국어니 영어니 수학이니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니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학교거든. 근데 원래 그런 결과야. 그런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가만히 봤을 때 교육과정의 역할, 뭐 당연히 뭐 교육과정은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 문제가 없었는데 뒤쪽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가 가르치지 않은 거. 요게 중요한 말이죠. 요게 참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는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르치지 않은 거. 그런데 만약에 필요 없어서 안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 필요 없어서. 그런데 필요한데도 안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은 학교가 필요한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는 배제했다는 거잖아. 그죠? 배제했다는 거야. 필요한데도 왜 가르치지 않았냐 이거야. 근데 필요 없으면 당연히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굳이 가르치지 않게 되겠죠. 왜?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필요한데 왜 안 넣지? 바로 이런 관점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관점을 가져가는 건 무슨 교육과정이다?
영교육과정이다. 자, 봐요. 영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2, 3년 간격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문장을 달리 가져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문장, 문구가 딱 나오게 되면 이것만 머릿속에 두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학교가 가르치지 않아?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이 왜에 대한 질문이야. 필요한데도 가르치지 않은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즉 배제했을 거야. 이런 거야. 그런데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면 안 가르쳤겠지. 교육과정에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근데 이거는 학교가 가르치지 않은 것,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배제라는 이런 단어로 가져가야 되고 답은 이렇게 해서 영교육과정을 이렇게 찾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보면. 자, 다음 문제로 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죠. 또 가나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개념. 우리 지금 교육행정직에서는요,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제 교행직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잖아요. 행정실에서. 또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사실 학교라는 곳에 지원하는 대상이 있고 학교라는 곳은 어차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보면. 자, 10번 같은 문제도 그런 거죠. 교육과정의 개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밑에 보시면은 뭐 실제적이다, 잠재적이다, 뭐 영이다, 뭐 주로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섞어 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보면 되겠죠. 자, 여기도 또 이런 말 또 나와.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말만 딱 들어보니까 예전에 문제를 내가 풀어봤더니 이거 영교육 과정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대. 그럼 가르쳐 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맞는 겁니다. 근데 배제했대. 이 말도 안 돼. 가치가 있는데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왜 배제했냐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게 뭐냐, 이게 영교육과정이라는 거야. 그럼 답은 딱 보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지금. 딱, 그쵸? 자, 나번 같은 경우 딱 봅시다. 국가의 교육과정이 있대. 국가의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 뭐 교육과정 총론, 뭐 그다음에 강론 이런 것들. 내년에 2022년 또 교육과정이 새롭게 또 개정이 됩니다. 그게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에도 교육과정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편성 운영 지침이라 그래.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딱 보면 앞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교육과정도 있고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수준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구나. 자, 여기 보시면 공식적 교육과정 나오죠. 여기 영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 이게 공식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계획 의도 XX, 계획도 의도도 없었대. 없었는데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전개되는 동안에 학생들이 배우게 됐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배웠다는 건 뭔가 아무도 모르는 교육과정이 있구나. 이게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있구나. 이런 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이 생기거나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 학교는 원래 그런 의도나 계획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따돌림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는 뭔가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돼, 공격해야 돼, 내가 뭔가 얻어야 돼,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좀 커요, 개념이. 공식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여기 나번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배제시킨 것들에 관련된, 어찌됐건 이
배제가 돼서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배우게 된 것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고, 이거는 뭔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을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이쪽 편에서 영교육 과정도 한번 관심 있게. 왜냐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나 영교육 과정이나 사실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 교육 과정은 눈에 보이거든. 문서가 있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나머지 두 개를 같은 그쪽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조금 더 큰 개념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을 찾는 거죠. 저기도 또 실제적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네요. 보면 나머지 보기들도 잘 보셔야겠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죠. 요렇게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면 다음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물어보죠. 가만 보면. 자, 여기 보면 밑에 보시면 공식적이다, 그다음에 뭐 영교육 과정이다, 뭐 밑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실제적. 요 실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실제라는 거는 실제 어떤 교사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교육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근데 실제적이라는 게 별도의 교육 과정이 있다라기보다는 공식적 교육 과정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실제 그 내용보다 학습자들의 만약에 뭐 수준이라든가 출발점 행동이 좀 다르게 되면 좀 다르게 수준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개되는 걸 우리가 실제적 교육 과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자, 11번 같은 경우 다음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풍토라는 말이 나오죠. 풍토. 왜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 갔는데 같은 학교 내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교실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독립된 공간만을 얘기하지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학생들 같은 경우 물어보면 너 고등학교 어디로 갈래? 물어보면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주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A라는 고등학교는 싫어요. 뭐 나쁜 애들도 많고 분위기도 안 좋고 뭐 학습 분위기도 안 좋아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B라는 고등학교는 마치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고 좋은 애들만 많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B라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바로 이런 게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교실 풍토의 영향. 그렇다면 그 A라는 고등학교가 뭐 따돌림이라든가 뭐 원래 공부를 안 한다거나 그거를 의도했겠냐고. 의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의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 구성원들의 생활하면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교실 풍토라는 거, 이런 거에 어떤 영향도 미치는 교육 과정이 있고, 잭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제가 꼭 좀 숙지해 두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물론 다 학자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학자들입니다. 학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 학교에서는 이렇게 군집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더라. 군집이라는 건 이제 학교에 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1반, 2반, 3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생회라는 것도 있고, 또 동아리라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혼자보다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그룹 내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 보면. 그죠? 그런 거는 사실은 교육 과정이 뭐 의도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뭐 물론 의도는 했겠지. 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길러주고 이런 말은 있는데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교육 과정에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어찌됐건 간에 군집을 통해서 뭔가 학생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또 하나 상찬이라는 거 있죠. 칭찬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분명히 학생들은 영향을 받을 거야.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또 이거 외에 각종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본인들의 행동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명히 내가 행동이 달리 갈 가능성이 많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도 해. 왜 그런 거 있잖아. 저 학교는 저 동아리는 저기 들어가게 되면 저 동아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위기가 있어. 그럼 그 분위기를 은연중에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뭐 의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귀결되고 있죠.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도가 없다라는 거지. 의도가 없이 뭔가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걸 설명하는 걸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세 가지 요거 참 중요합니다. 군집, 상찬,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 또 뭐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아리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이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알게 모르게 뭔가 배워서 그 집단의 어떤 규범이라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 원래는 그렇게 없거든. 없는데 은근히 그 분위기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왜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전달이 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이거 정말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같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하더라도 더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보면. 자, 또 다음 문제를 한번 가겠습니다. 저 문제를 조금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이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달리 가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여기서 요 타일러라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이제 별표시 딱 해놓고, 이 사람은 또 반드시 교육과정 내에서는 숙지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 목표 설정이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타일러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교육 목표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모형 자체의 이름이 목표 설정 모형이다, 목표 모형이다 할 정도로 목표에 대해서 그냥 목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 타일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뭐 거의 10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교육과정을 뭔가 개발하거나 새롭게 개정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목표 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일러의 이 소위 100년이 다 돼가지만 저 타일러가 얘기했던 저 모형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표라는 게 임시적인 목표라는 게 있대. 임시라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잠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있대. 자, 그러면 이게 확실한 거네. 임시적인 목표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 이게 확실한 목표야.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뭔가 걸러내줘야 된다. 우리가 고기를 잡게 되면 뭔가 이렇게 너무 작은 고기들은 좀 살려줘야 돼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러면은 큰 물고기들은 잡아내고 작은 물고기는 살려두려면 그 작은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겠죠. 그 채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애들이 얘네들이 진짜야. 그 얘네들이 진짜란 말이야. 이 구체적인 교육이 뭐. 그럼 이때 채 역할을 여기서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학문이 뭐냐라고 타일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하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학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철학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철학이 들어간 게 지금 여기 철학이 들어갔고 여기 철학이 들어갔죠. 그럼 나머지는 틀린 거야. 철학이 안 들어갔으니까. 철학이라는 건 뭔가 방향성,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걸러내줘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여긴 뭐 재정하게 말도 안 돼. 돈 가지고 걸러내면 안 되지. 교육의 목표라는 거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빼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해야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뭔가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러한 원리로 걸러내게 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야. 그 달성 가능성. 자, 예를 들어 조금 전에는 뭔가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심리학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리학적인 걸 통해서 뭔가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뭐 1차 시가
45분, 뭐 40분, 45분, 50분 이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성인들 같은 경우는 1차 시 수업 그러면 50분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집중력이라든가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요 정도까지다. 이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학습의 가능성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과학적, 심리학적 측면으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목표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좀 챙겨 두셔야 돼요. 철학은 어떤 방향성, 단순히 외우면 안 되고 이걸 문제를 다른 각도로 달리 나오게 되면 틀린다니까. 분명히 철학은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으면 당연히 그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가 관점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 이런 것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심리적으로 학습자들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관한 어떤 그 다양한 지식을 주는 게 심리학이거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철학과 심리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요, 교육 철학하고 교육 심리학적 지식이 정말 탄탄하면은 훨씬 더 교육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원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교육 철학과 교육 심리학은 조금 좀 시험 문제에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고 교육 과정이 나오니까 철학이나 심리학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교육 과정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깊이 있게 또는 조금 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심리학을 조금 더 충분히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또 타일러가 등장했죠? 이 사람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꼭 숙지하시라고 했어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이번에는 옳은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교육의 목표를 설명할 때는 학습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이 학습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학 이런 거 많이 알거든.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교과라는 건 교과 전문가들의 견해라든가 그 교과만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 국어, 영어, 수학 특성 있죠.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타일러가 맞아요. 보면. 자, 교육 과정을 얘기할 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 이 목표나 그 목적이나 목표나 사실 같은 개념이죠. 조금 더 누가 더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습활동 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교육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타일러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학습의 목표 있어요. 목표. 학습이라는 건 왜 예를 들어 지금 이번 시간에 끝나면 학생들은 어떠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한 학기가 끝나면 한 달이 끝나면 이 학생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행동을 보여줄 거야. 이런 거의 학습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동사로 진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행위동사라는 건 그거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행위동사라는 거야.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뭐 구별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뭐 등등 있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타일러예요. 1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위동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교육과정에 대해서 기존교육과정이 뭘 얘기하는 걸까? 원래 이게 기존교육과정이거든. 10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이 2021년이니까 1921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보면. 그때서부터 아마 조금 근대식 교육과정들이 이제 그 전이죠, 물론. 그 전에 근대식 학교들이 생기면서 근대식으로 교육과정을 조금씩 이야기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정말 과학적이고 우리가 이제 뭔가 체계를 시키기 시작한 게 사실 요 타일러가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고 개발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 과정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전에 조선시대 말에 있었던 개화기 때 얘기하는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절차적이다라고 비판을 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20세기 중반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 이 타일러가 이야기했던 그 교육과정 모형들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지나치게 절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타일러 교육과정은 비판을 가한 게 아니라 비판을 당했지. 요렇게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절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당한 게 오히려 타일러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4번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얘기했듯이 교육심리학적으로 1차시를 50분 이상 넘기는 건 좋지 않아요. 50분 전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50분 정도씩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